오늘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숙소 뒷산에 올라가 보기로 했는데 많이 높은 산은 아닌 듯 싶어 산책하듯 다녀오기로 했다. 바닷가 마을에 머물며 산에 오른다는 일이 조금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딱히 갈 곳도 할 일도 정해져 있지 않은 우리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산에 올라 바다와 함께 마을 전체 풍경을 보고 싶었다. 다행히 길이 잘 정비되어 올라가는 내내 수월했다. 마을 뒷산에는 봄에 피는 모든 꽃들이 모여 향연을 펼치고 있었는데 향기도 뿜어대며 신이 나서 춤을 추니 주변의 벌들도 함께 가세를 한다. 그중 자주 보이는 꽃들은 제스민을 비롯해 시스투스, 개나리꽃과 비슷하게 생긴 금작화, 무궁화와 닮은 협죽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 외에도 다양하다. 걷는 길 한 곳에 지나면 금작화가 잔뜩 피어있고 또 한 모퉁이 돌고 나면 강아지 풀이 가득해 마치 멀리서 보면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양 그렇게 천지에 퍼져 있었다. 길 걷는 동안 어떤 꽃들이 우리를 기다릴지 기대와 호기심이 자꾸 생긴다. 마치 오래전 스위스 인터라켄 여행 당시 스니게 플라테에서 사방에 퍼져 있던 야생화들이 떠올랐다. 이렇게나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지천에 피어 있는 걸 보는 게 오랜만이다. 아무도 오고 가는 이 없는 한적한 등산길에 빨간 개양귀비꽃과 또 키 작은 야생화들도 동산에 펴져 있는데 알록달록한 꽃들과 함께하니 전혀 심심하지 않다. 산길을 오르며 가끔씩 뒤돌아보는 풍경도 빼어나다.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이 바로 아래 있으니 어디를 찍어도 훌륭한 그림이다. 산 주변의 언덕에는 올리브 나무가 산 전체를 뒤덮고 있는데 이 높은 곳에도 올리브 나무들이 정렬되어 심어져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 높은 곳 넓지 않은 좁은 공간의 언덕에 정렬되어 심어진 올리브 나무들이 신기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이 올리브 나무들을 심기 위해 트랙터들이 이동한 길이었던 것이다. 결국 트랙터의 이동을 위해 길을 냈던 것이었다. 다행히 그 덕에 이름도 없는 마을 뒷산인데도 편안히 걸으며 빼어난 경치들을 볼 수 있어 우리는 다행이었다. 드디어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우리가 걸어온 길이 멀리 실처럼 드러난다. 산 아래엔 올리브나무 가득한 초지도 보이고 우리가 걸어온 길도 보인다. 마치 초록색 카펫처럼도 보인다. 올리브나무 카펫이 끝날 쯤엔 붉은색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아담한 마을을 이루고 있고 그 앞엔 푸른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다. 큰 숨을 들이켜 시원하고 맑은 공기를 듬뿍 마셔본다. 내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도 문만 열면 바로 바다가 보이지만 아름다운 그리스 비치를 만나러 가보기로 했다. 이름도 긴 로트라 아기아 스파라 스케비스 비치다. 아주 자그마한 비치인데 양옆을 방파제가 막고 있어 아늑하고 파도도 잔잔하다. 작은 카페들과 레스토랑들로 둘러싸인 작은 반원형의 모래 해변이다. 바다 바로 옆 산책로에는 작은 교회와 보트 정박지가 있어 주변 풍경도 아름다운 빛이었다. 저녁에 일몰을 보기에 아름다운 전망일 것 같다. 주말엔 따뜻해진다는 예보가 있어 한 번 더 이 해변을 방문해서 수영을 즐겼다.
애니비치는 해변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해변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딱 맞는 해변인 것 같다. 하지만 오늘의 날씨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 아랑곳하지 않고 파도만 춤추게 하고 있다. 세인트 조지 페블 비치는 도로가 끊겨 차를 중간에 세우고 한참을 걸어 내려가야 했다. 숨겨진 해변 같았다. 적막한 바다 풍경이 무척 외롭게 느껴진다. 화창한 맑은 날씨에 조그마한 자갈들이 많은 아담한 비치에 꼭 와보고 싶다. 진입로가 비교적 좋았던 아시아스 베이. 꽤 넓었고 선베드까지 준비되어 있는 걸 보니 이름이 알려진 해변인 듯 싶다. 해변을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이 날씨에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부부만큼이나 바다 수영을 좋아하는 분인 것 같다. 포시디 케이프는 바다 쪽으로 좁고 길게 해변이 뻗어 있는 멋진 비치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해류에 따라 해변의 모양이 계속 바뀐다는 것이다. 걷다 보면 모래사막에 있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끝까지 다다르면 모래사장 양쪽에 바다가 펼쳐져 무척 신기한 장면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바다를 사이에 둔 하얀 모래와 푸른 바다, 파란 하늘은 주변의 어떤 아름다운 풍경이라도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 바다와 만나는 맨 끝에 보이는 비치까지의 거리가 눈으로는 가까워 보였는데 꽤 많이 걸어야 모래 해변 끝까지 갈 수 있다. 햇볕에 몸을 그을리는 사람도 있고 엎드려 책을 보는 사람, 우리처럼 바닷가를 거니는 사람도 있다. 가족이 소풍을 와서 돗자리를 펴고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도 역시 수영은 하지 못하고 맑은 에게해를 눈으로만 즐기고 왔다. 다음날 우리는 동쪽의 해변으로 가본다. 동쪽 마을로 가는 시골길은 참 예쁘다. 오가는 자동차도 거의 없어 마치 우리만 다니는 길 같은 느낌도 들었다. 내륙 역시 아름답고 멋진 장관이 펼쳐진다. 무성하게 우거진 올리브 나무들 외에도 다양한 나무들이 촘촘히 심어져 경관이 볼만하다. 비가 내려도 눈이 내려도 날이 맑아도 멋진 풍경이다. 크로스오 비치라는 해변에 도착했다. 해변 주변엔 아름다운 리조트가 들어서 있고 그 리조트 끝에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져 있다. 아침 해변으로 산책을 나온 사람들도 보이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물의 흐름이 좋아 훈련하기에 괜찮다고 한다. 페프코호리 마을의 골든비치에 왔다. 한적한 해변에 넓게 드리워진 모래. 해변의 바닷물이 수정처럼 맑다. 해변 옆에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우거져 숲을 이루고 있어 마치 숲속을 산책하는 기분도 든다. 바닷가 숲속 산책이다. 해변을 따라 이어진 소나무길이 너무 아름다운 해변이다. 이곳은 차로 해변까지 올 수 있어 편리했고 바다 앞에는 소나무가 우거진 평평한 넓은 숲이다 보니 나무들 사이사이 빈 공간에 캠핑카를 몰고 와 며칠씩 휴가를 보내는 가족들도 많다. 나무들끼리 끈을 묶고 그네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바다 수영도 즐기며 한가로이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볼수록 평화롭고 아름다운 빛이다. 바닷물이 깨끗하니 물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그런데 바닷속에 커다란 돌덩이처럼 보이는 게 길게 드리워져 있어 자세히 보니 도로같이 보였다. 아니, 바닷속에 웬 시멘트? 그것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바닷속에 펼쳐져 있었다. 과거 마을길 포장도로인데 세월이 흘러 바닷물에 잠긴 채 남아있는 흔적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지질 현상인지 궁금증을 풀지 못했다. 우리도 해변에 돗자리를 펼쳤다. 그리고 커피와 기로스, 수블라키를 펼친다. 이제 음악을 곁들이며 완벽한 우리의 힐링 타임이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눈에만 담고 있기에는 아쉬움이 생겨 결국 우리는 바다로 들어갔다. 서늘한 바람에 따가운 햇살. 하지만 바닷물에 일단 몸을 담그면 추위는 사라진다. 바닷물에서 나온 우리는 바닷가 소나무 숲속을 10여 분 걸어 라군 비치에 도착했다. 마치 연못처럼 막혀있는 빛이다. 생물들로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도 한다는 라군. 그래서 그런지 이 바닷가는 물이 다른 해변보다 깨끗하지 않고 라군이라는 지형 덕에 이곳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독특한 비치를 구경했다. 롱아일랜드 비치에 도착하니 북적거리는 화려한 해변이다. 모래사장에서 선탠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 해변 앞 북적이는 레스토랑, 그리고 바다 주변엔 화려한 리조트들이 가득 들어서 있다. 이 해변의 바닷물도 투명할 정도로 맑고 깨끗하지만 골든비치 해변 경치에 비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해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나이가 많아 보인다. 퇴직 후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방문하는 마을인 것 같다. 흰색과 빨간색 철쭉에 사열을 받으며 좁은 시골길을 달리면 창문을 닫고 있어도 꽃향기가 차 안으로 스멀스멀 들어온다. 창문을 활짝 열고 코와 두 눈도 활짝 열어본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칼리시아 비치도 롱아일랜드 비치와 비슷한 분위기다. 성수기가 아니라 해변이 많이 비어있다. 리조트들도 거의 비어있는 것 같다. 마을이 한적하다. 그 외에도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어디에나 수영을 할 만한 해변이 그리스에는 참 많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날씨가 평년 수준만 되었으면 이 예쁜 해변들에서 한적하게 마음껏 즐겼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래도 도로가 해안에 가깝다 보니 도로변 어디에 주차를 해도 아름다운 해변을 볼 수 있다. 남부 쪽 해변은 절벽 지형이라 색다르고
내륙은 그다지 높지 않은 산악 지형으로 올리브 나무가 가득하다. 평야 지역에는 꽃길 너머에 곡창지대가 펼쳐져 있다. 어느 곳을 방문해도 나름의 매력들로 가득 찬 카산드라였다.